요즘 미국에서는요, 테슬라면 테슬라,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아람코면 아람코 이렇게 한 종목만 담는 ETF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곧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런 단일 종목 ETF는 어떤 게 나오고 또 우리는 이런 상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장단점과 주의할 점까지 오늘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게요. 단일 종목 ETF는요, 말 그대로 ETF는 ETF인데 종목을 하나만 담은 겁니다. 테슬라 ETF라면 테슬라가 오르는 만큼 오르고 떨어지는 만큼 떨어지는 거죠. 미국에서는 지난 7월에 이런 단일 종목 ETF가 처음으로 상장을 했고요. 이후에 좀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주식을 하고 말지 수수료 더 들게 왜 ETF를 하느냐. 요거는 주식을 ETF라는 그릇에 담았을 뿐인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단일 종목 ETF가 활용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매매 방식을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일 종목 ETF인데 테슬라 하루 수익률을 반대로 따라가는 인버스 상품이다. 그러면 이게 사실 구조를 뜯어보면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 나는 거니까 테슬라 공매도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거든요. 또 반대로 하루 움직임의 2배만큼 움직이도록 만든 단일 종목인데 레버리지 ETF다.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수익은 크게, 또 당연히 손실도 크게 이렇게 입는 상품이 되겠죠. 단일 종목 ETF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 해외 증시의 상장에 있어서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들, 이런 것도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람코가 대표적인데요. 지난해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기업이긴 한데 이게 사우디 증시의 상장에 있어서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미국 증시에 아람코 ETF가 상장하면서 이 미국 증시 투자자들도 아람코에 마치 직접 투자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좀 달라지는 게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종목 하나만 담은 ETF가 국내에 상장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들어있는 건 미국 주식이지만 이 실제 미국 주식을 직구하는 것과는 세금을 다르게 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한 S&P 500 ETF 그리고 한국에 상장한 S&P 500 ETF 이거 투자할 때 세금 다르게 부과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수익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를 내고요. 미국 상장 주식이나 ETF는 이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떼고 250만 원을 넘으면 그 넘은 부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종목 하나만 담은 ETF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왜 없느냐? 국내에도 단일 종목 ETF가 곧 나옵니다. 국내에서 그동안 단일 종목 ETF가 나오지 못한 건 이 규정 때문인데요. 그동안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상 ETF를 만들려면 주식은 최소 10개, 채권은 국채처럼 안정적인 거면 최소 3개는 담아야 되고 주식이랑 채권을 섞어서 담으려면 주식 10개 그리고 채권 10개 이거 최소한 담아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규정이 바뀐 게 이 주식이랑 채권을 섞을 때 각각 10개가 아니라 합쳐서 10개 그러니까 주식 1개, 채권 9개 이것도 가능해졌거든요. 물론 여전히 미국처럼 주식 딱 하나 이것만 담은 ETF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주식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모두 채우는 식의 단일 종목 ETF는 가능해진 거죠. 이 운용사마다 내놓는 단일 종목 ETF도 다양합니다. 코덱스는 삼성전자, 그리고 타이거는 테슬라, 아리랑은 애플, 에이스는 엔비디아 이렇게 한 종목만 담은 ETF 내놓을 예정이고요. 한 종목이 아니라 주식 소수 종목에 투자하는 ETF도 같이 나옵니다. 솔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나스닥과 S&P 500 합친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에 투자하려는 상품 그리고 KB스타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이렇게 삼성 주요 계열사에 투자하는 ETF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종목 담은 ETF와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소수 종목 담은 ETF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바로 이 주식 비중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ETF 상장 규정상 보면 어떤 ETF든지 한 종목이 ETF 전체 비중의 30%를 넘길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만 담은 ETF다 라고 해도 삼성전자 주식 30% 그리고 나머지 70%는 뭐 국채든 단기채든 어쨌든 채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ETF다 라고 해도 주가 변동성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낮은 상품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주식 뭐 3개나 5개 담은 소수 종목 ETF라면 이것보다는 그래도 주식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일 종목 ETF 요거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상품들이 일반 주식 계좌보다는 좀 연금 계좌에서 훨씬 더 유용한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지금 나오는 상품들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국내 증시든 미국 증시든 개별 종목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 힘든 아람코, 뭐 CATL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채권이 섞여 있어서 뭐 변동성이 좀 적고 안정적인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그런 거라면 내가 직접 개별 주식 사고 그리고 뭐 채권이나 채권형 ETF 사고 하는 게 좀 더 입맛에도 맞고 비중도 맘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단일 종목 ETF가 연금 계좌에서 유용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는 개별 종목을 직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려면 ETF나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당연하지만 이 미국 상장 ETF 같은 해외 펀드는 담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국내의 단일 종목 ETF가 상장하면 연금 계좌에서도 삼성전자 혹은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아까 단일 종목 ETF는 한 종목 비중이 30%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식 30 그리고 채권 70 이렇게 된 ETF인 셈이니까 IRP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정형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퇴직연금 계좌는 30%는 꼭 안정형 상품에 넣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많이 담고 싶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비중을 따져보니까 만약에 70%는 주식형으로 다 담고 그리고 나머지 30%를 단일 종목 ETF 투자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의 한 총 80% 정도까지는 차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재미삼아서 나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도 테슬라에 많이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보니까요, 국내 상장 ETF 중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이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거든요. 이게 테슬라 비중이 21%입니다. 물론 이게 액티브 ETF라 언제든 이 비중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만약에 이거를 주식형 70%에 다 담는다고 가정을 하고 안정형 30%의 테슬라 단일 종목 ETF로 다 담는다고 가정을 해보니까 연금 계좌에서 테슬라 단일 종목 이 주식 비중을 한 25% 가까이도 높일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제가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이렇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단일 종목 ETF 투자할 때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게 채권으로 70%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운용보수가 있는데 이게 각 ETF별로 어떤 채권을 담을지, 뭐 운용보수 얼마나 받을지 이런 거는 실제로 ETF가 출시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시되면 제가 요즘 매일 오후 5시 20분에 라이브로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이 뉴스가 있는 퇴근길 다 아시죠? 다 들어오고 계시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실제 ETF가 출시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